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의 계단 몇 칸을 오르는데 중간에 멈춰 서야 하는 겁니다. 숨을 골라야 하고 어쩌면 난간에 기대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야 하죠. 아니면 공원에 계실 수도 있죠. 손주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함께 뛰고 싶으시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꼭 납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꼭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박영애 님도 정확히 그러셨습니다. 박영애 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주 성실하게 말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저녁 식탁엔 항상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하지만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식료품점에 가는 길이 마라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쉬어야 했죠. 어린 손주가 앞에서 달려가다 뒤돌아보며 할머니, 빨리 와 하고 외칠 때면 그 작은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단지 느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답을, 약을, 무언가를 바랐죠. 하지만 의사에게서 들은 건 뭐였을까요? 어깨를 으쓱하며 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나이 때문입니다. 20살이 아니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무시했지만 박영애 님은 아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본인의 몸을 더 잘 알았으니까요. 이건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였죠. 그리고 그때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몸이 이걸 쓰지 못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달걀을 12개씩 먹고 저녁마다 두툼한 스테이크를 먹는다 한들 만약 그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완전히 쓸모없는 짓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0년의 의사생활 동안 매일같이 확인해온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이 박사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헬스케어 전문가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85세인 지금도 저는 여전히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노년의 건강을 되찾는 진정한 비결을 연구하는 일에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비결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비싸고 복잡한 기계도 아니죠.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문자 그대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3가지 슈퍼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달걀보다 12배나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값비싼 보충제 하나 없이도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삶이 바뀐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박영애 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그분은 손주와 간단한 카드게임만 해도 금세 지쳤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죠. 이젠 그냥 늙었나 보다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처럼 박영애 님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니 몸 전체가 약해진 것이죠. 놀라운 소식은, 희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근육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고된 운동 없이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1. 첫째,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과학적인 이유와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둘째, 달걀 12개보다 더 강력한 3가지 슈퍼푸드가 무엇인지 그 장막을 걷어 공개하겠습니다. 3셋째, 단지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 가볍고 강해진 몸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2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저 현명하게 먹는 법을 아는 것, 그뿐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화창한 오후, 공원에서 손주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뒤쫓고 있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은 채
함께 웃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몸이 가볍다고 느낍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 아닙니까? 저는 박영애 님처럼 그 삶을 되찾은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근육이 모든 것의 열쇠인 이유. 자, 그럼 슈퍼푸드 이야기로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왜 이 근육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근육이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열쇠일까요? 우유 한 통을 들려는데 손이 떨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차에서 내려 현관문까지 걷는 그 짧은 거리에도 숨이 차신 적은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큰 문제의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오늘 저는 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 여러분의 독립성,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그저 물건을 들거나 움직이는 데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근육은 여러분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주된 엔진입니다. 근육은 생명의 필수적인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면역체계 전체를 유지하는 요새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여러분 몸의 예금 통장입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단지 몸이 허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당뇨, 심장병, 심지어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하늘로 치솟게 되죠. 또 다른 환자인 75세 김순자 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박사님, 예전엔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다 들었어요. 힘이 좋았죠. 할머니는 손주들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시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이 본인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죠. 물 한 병도 무겁게 느껴져요. 이젠 걷다가 손주 손 잡아주는 것조차 버겁네요. 그리고 그분의 의사는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나이 탓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아침마다 무거운 몸으로 깨어나며 나를 배신하는 몸에 갇힌 듯한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물으시죠. 이건 그냥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아닌가요?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죠. 30세 무렵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매년 약 1%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너무 느려서 알아채지도 못하죠. 하지만 60세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근력의 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 감소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30% 이상 높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무엇이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소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는 한 가지 중요한 일, 즉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 효소와 위산을 더 적게 생산합니다. 여러분의 단백질 흡수율, 즉 먹은 단백질을 몸이 사용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40% 또는 50%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비싼 스테이크를 드시고 박영애 님처럼 아침마다 달걀 2개를 드셔도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의 근육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벽돌과 시멘트 오해. 김순자 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죠. 그분은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드셨지만 여전히 계단에서 숨이 찼습니다. 이러다 손주 결혼식에서 춤도 못 추겠다고 농담을 하셨죠.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기나 달걀 말고
다른 건 또 뭘 드시나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박사님, 그냥 밥에다 반찬, 국, 뭐 그 정도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깨뜨려야 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8세 이영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게 정확히 이 질문을 하셨죠. 박사님,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3개씩 먹고 점심엔 꼭 고기를 먹어. 그런데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없죠? 그는 이 모든 단백질을 충실히 먹고 있었지만 여전히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결국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셨죠. 그는 완전히 좌절한 채 지팡이를 살짝 흔들며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오해를 확실히 깨뜨려 봅시다. 제가 오늘 드릴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잘 상상해 보세요. 근육을 만드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바로 그 벽돌입니다. 달걀, 고기, 생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벽돌만 한 무더기 쌓아둔다고 집이 지어집니까? 그저 벽돌 더미일 뿐이죠. 튼튼한 벽을 만들려면 그 벽돌들을 서로 붙잡아줄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칼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죠. 칼슘은 근육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시멘트입니다. 아연은 공사 현장의 십장과도 같습니다. 몸에게 근육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죠. 만약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드시는 그 모든 비싼 단백질, 그 모든 벽돌들은 그냥 더미로 쌓여 있다가 근육이 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낭비되는 것이죠. 70세 김옥혜님을 생각해보죠. 그분은 매일 고기를 드셨지만 다리는 점점 약해져서 집안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봤죠. 단백질 섭취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칼슘과 아연 수치가요. 바닥이었습니다. 벽돌은 충분했지만 시멘트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별표 65세 이상 성인의 60% 별표가 이러한 핵심 미네랄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결핍이 단백질 흡수를 중단시키는 것이죠.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먹느냐입니다. 지팡이를 짚던 이영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고기를 더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 고기 말고 다른 건 뭘 드시나요? 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냥 밥이랑 국에 고기 반찬 먹죠. 물은 목마를 때나 좀 마시고.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여기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벽돌, 단백질, 과시멘트, 미네랄, 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사 현장으로 옮기죠? 배달 트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배달 트럭은 바로 혈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는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탈수 상태이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의 배달 트럭은 모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은 절대로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죠. 저는 이영수님께 몇 가지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를 함께 가진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는 손주와 다시 장난을 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봐온 것을 증명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흡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분들이 단백질을 올바른 미네랄과 함께 섭취할 때 근육 합성, 즉 건설 과정, 속도가 별표 30% 별표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이게 비싼 보충제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싸고 친숙한 음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묻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벽돌과 시멘트. 대체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음식이 뭔가요? 걱정 마십시오. 다음으로 완벽한 근육 생성 식품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설명해드리고 마침내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슈퍼푸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근육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자, 그럼 진짜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린 알았습니다. 제 5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년층을 위한 완벽한 근육 생성 식품은 반드시 세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반드시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위는 힘겨워합니다. 튀긴 닭이나 기름진 곰국처럼 무겁고 기름진 음식은 맛은 있겠지만 우리를 더부룩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에는 너무 과중한 노동이죠. 제 환자 중에 71세 최미경 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식품 가게에서 파는 그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든 단백질 파우더에 돈을 쏟아붓고 계셨죠. 매일 한 스쿱씩 물에 타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만 차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를 해봤죠. 그 비싼 파우더는 소화되지 않은 채 마치 찰흙 덩어리처럼 위에 그냥 얹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별표 노인의 70% 별표가 무거운 음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겪으며 이로 인해 단백질 흡수율이 별표 40% 별표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비결은 간단합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건 2. 반드시 시멘트 미네랄, 칼슘 앤드 아연을 함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벽돌과 시멘트 법칙입니다. 단백질은 벽돌, 미네랄은 시멘트입니다. 최미경 님이 드시던 비싼 파우더는요? 전부 벽돌이고 시멘트는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짓는데 필요한 칼슘과 아연이 빠져 있었죠. 하버드 연구는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단백질을 칼슘, 아연과 결합하면 근육 생성이 30% 빨라집니다. 73세 박영철 님을 생각해보죠. 그는 매일 고기를 먹었지만 다리는 늘 붓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연 수치는 바닥이었죠. 저는 간단한 미네랄 풍부 식품을 제안했습니다. 2달 뒤, 그는 계단을 올라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건 3. 반드시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건 제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대비싼 보충제와 화려한 건강식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 50년 경험이 가르쳐준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싼 단백질 파우더는요, 여러분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그걸 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69세 이정희 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식품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느라 생활비가 빠듯하셨죠. 돈을 쓰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효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간단하고 저렴한 식품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늘었고 지팡이를 놓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싼 유행을 따르다 그만두는 사람들보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 쉽고 저렴한 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6개월 후 20% 더 많은 근육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조합은 이겁니다. 쉬운 소화 플러스 핵심 미네랄 플러스 저렴한 가격.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던 최미경 님도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음식으로 바꾼 뒤 놀라워하셨습니다. 2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죠.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대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이 뭐란 말인가?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슈퍼푸드 4번, 건새우.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근육을 재건하는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보물, 바로 건새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건새우라고요? 진짜요? 그건 그냥 국물 내거나 감칠맛 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용 벽돌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보물 속에 담긴 힘을 보시죠. 건새우 한 줌에는 달걀 3개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지금부터입니다. 건조 과정은 미네랄을 농축시킵니다. 건새우에는 다른 단백질 식품보다 10배 더 많은 칼슘과 5배 더 많은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식품입니다. 벽돌, 단백질, 과시멘트, 칼슘, 아연, 가 하나에 다 들어있죠. 그 미네랄들을 기억하시죠? 아연은 근육 합성 엔진을 켜는 열쇠입니다. 칼슘은 새로운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뼈도 튼튼하게 하는 시멘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새우의 아연은 근육 합성 속도를 별표 25% 별표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건강식품에 돈을 쓰시던 69세 이정희 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분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손주가 놀자고 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분은 고기와 달걀을 드셨지만 미네랄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비싼 파우더는 잊으세요. 매일 저녁, 건새우로 작은 반찬 하나만 만들어 드세요. 마늘 좀 넣고 볶거나 채소와 무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2달 뒤, 그분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죠. 박사님, 그분이 제가 본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랑 놀 수 있어요. 공원에 갔는데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이정희 님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식단에 건새우를 추가한 제 환자들의 별표 80% 별표가 3개월 이내에 평균 15%의 근육량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층에게 완벽할까요? 1. 믿을 수 없을 만큼 소화가 잘 됩니다. 가볍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죠. 2. 보관이 쉽습니다. 찬장에 몇 달이고 보관할 수 있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죠. 3. 경제적입니다. 저렴한 건새우 한 봉지면 몇 줄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 증가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20%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건새우 한 줌을 채소와 함께 볶거나 간단한 양념에 묻혀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님처럼 여러분도 2달 뒤 새로운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장바구니를 거뜬히 들고 건새우 한 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슈퍼푸드를 알았으니 2번째가 준비되셨나요? 이건 소화에 훨씬 더 강력한 식품입니다. 궁금하시죠? 알아봅시다. 슈퍼푸드 샵2, 황태 또는 북어. 자, 이제 근육을 재건하는 2번째 슈퍼푸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아주 친숙하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식품이죠. 바로 황태 또는 북어입니다. 아마 말린 생선. 그건 아플 때나 국 끓여 먹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50년간의 연구는 제게 이것이 단순한 국거리가 아니라 근육을 위한 순수한 시멘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할까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 추운 산바람 속에서 몇 주간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이 단백질 가닥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황태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소화하기 쉽게 만들죠. 그리고 단백질로 꽉 차 있습니다. 무게의 거의 70%가 단백질입니다. 이건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양이며 지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간과 심장 건강을 돕는 비타민 A와 B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완벽한 식품이죠. 이 단백질은 90%의 흡수율을 자랑하며 가장 민감한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73세 박동수님을 소개해드리죠. 그분은 고혈압과 끔찍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무겁고 계단 오르는 건 꿈도 못 꾼다고 하셨죠. 고기는 드시고 계셨지만 몸이 흡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처방을 하나 내렸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로 가볍게 황태국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그냥 몇 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3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안정화되었더군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냥 가벼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동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황태를 꾸준히 드신 제 환자들의 별표 85% 별표가 단 한 달 만에 기력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1. 압도적인 소화력. 부풀어 오른 부드러운 단백질이 어떤 위에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황태 한 마리면 아주 여러 번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보다 훨씬 저렴하죠. 3. 다재다능합니다. 5분 만에 국을 끓일 수도, 찢어서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 증가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국을 끓여 드세요. 5분이면 됩니다. 박동수님은 아침 황태국 3주 만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저의 1번 추천 식품입니다. 한 일본 연구에서는 황태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의 심혈관 건강이 2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건새우와 황태를 알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슈퍼푸드가 준비되셨나요? 이건 땅에서 나며 근육과 뼈를 동시에 만듭니다. 가시죠. 슈퍼푸드 삽3, 검은콩.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슈퍼푸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땅에서 나며 수세기 동안 별표 땅속의 강철 별표이라 불려왔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그냥 콩 아니냐고요? 밥에 넣어 먹거나 반찬으로 먹는 거 아니냐고요? 장담하건대 검은콩은 그 이상입니다. 50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검은콩은 근육, 뼈, 그리고 기력을 한 번에 키우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수치를 보시죠. 검은콩은 무게의 43%가 단백질입니다. 일반 콩보다 3배나 많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검은콩의 짙은 색을 만들죠. 이 성분은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치유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배달 트럭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모든 도로를 재포장하는 작업반과 같습니다. 단백질을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벽돌과 시멘트가 근육까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돕죠.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20% 개선하고 근육 합성 속도를 25% 높인다고 합니다. 78세 기옥자 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다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전엔 아침 산책을 참 좋아했는데 이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혈압도 높으셨고 저는 간단한 팁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밥 지으실 때 쌀 3에 검은콩 1 비율로 섞어보세요.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혈압은 더 안정되었고 얼굴이 환해지셨더군요. 박사님, 아침 산책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공원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숨이 안 차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식단에 검은콩을 추가한 제 환자들의 별표 80% 별표가 단 2달 만에 기력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검은콩이 최고의 슈퍼푸드일까요? 1. 소화가 잘 됩니다. 물에 불리고 부드럽게 익히면 불리는 게 핵심입니다. 위에 아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2. 혈관을 치유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단백질 배달 경로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3. 경제적이고 친숙합니다. 말린 검은콩 한 봉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혈압이 평균 10% 낮아지고 일일 활동량이 15%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에 섞어 먹는 겁니다. 3. 1 비율이 완벽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룻밤 꼭 불리시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유나 물과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기옥자님은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한국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꾸준히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12% 증가하고 낙상 위험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 콩. 이 세 가지 보물은 여러분을 다시 젊게 만들 단백질과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더라도 몇 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그 효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근육을 파괴하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훔쳐가는 5가지 습관. 자, 이제 우리는 근육을 만드는 3가지 슈퍼푸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볼 목록도 준비되셨고 시작할 준비가 되셨죠. 하지만 잠깐, 반드시 경고해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더라도 아주 흔하고 사소한 습관 몇 가지 때문에 이 모든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런 작은 실수들이 제 환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근육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할 수 있도록 가장 흔한 실수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4번.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 이거 정말 건강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에 있는 칼슘에 달라붙어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억하세요. 칼슘은 근육을 만드는 시멘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별표 30% 별표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세 정수철 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게 최고의 건강식인 줄 알고 매일 두부와 시금치를 볶아 드셨죠. 하지만 다리는 계속 부었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간단한 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시금치를 드시려면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고 두부와는 따로 드세요. 2달 뒤 다리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나쁜 습관 삽2. 식사 직후 커피 마시기. 압니다. 알아요. 이건 참 힘들죠. 아침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기분 좋으니까요.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은 단백질과 미네랄, 특히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아침은 근육 합성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간인데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20% 감소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애님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드셨죠. 그게 뭐 해롭겠어? 라고 하셨지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만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세요. 단 3주 만에 아침에 그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변화, 큰 결과죠. 나쁜 습관 삽3. 너무 짜게 먹는 습관. 짭짤한 장조림, 젓갈, 소스들. 맛있죠. 하지만 소금은 칼슘 도둑입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소금을 배출시키는데 이때 소중한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립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드시던 정수철 님 기억하시죠? 그분은 짠 고기 반찬도 즐겨 드셨습니다. 칼슘 수치가 낮았죠. 저는 소금을 줄이고 대신 허브나 레몬즙, 향신료로 맛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2달 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칼슘 배출을 별표 25% 별표나 늘리고 신장에 끔찍한 부담을 줍니다. 나쁜 습관 4포. 아침 식사 거르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셔요 라고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밤새 굶주렸던 아침은 근육 합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몸이 재료를 애타게 갈구하는 시간이죠.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72세 이옥수님은 아침을 걸으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에 과식을 하고는 속이 불편해하셨죠. 저는 가벼운 황태국이나 검은 콩밥 한 그릇처럼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시작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15%더 많은 근육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 4. 물 부족, 그리고 야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배달 트럭입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죠. 하루에 1.5리터, 약 6에서 8잔 이하로 마신다면 여러분의 배달 트럭은 모두 주차장에 서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정수철 님이 드시던 라면 같은 야식은 몸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근육 회복을 중단시킵니다. 저는 그분께 야식을 끊고 아재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잠도 잘 자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적절한 수분 섭취는 단백질 흡수를 20% 높이고 야식을 끊으면 수면의 질이 30% 개선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훔쳐가는 도둑들입니다. 음식 습관은 다뤘습니다만 활동은 어떨까요? 여기서 또 다른 큰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4번.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매일 걸으면 근육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지으라는 신호일 뿐,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설계도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66세 윤미영님을 생각해보죠. 그분은 매일 1시간씩 부지런히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계단에서 숨이 찼습니다. 왜일까요? 아침 식사가 커피 한 잔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걷기 운동으로 근육을 손상시키고 있으면서 몸에게 재건할 재료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없는 운동은 근육 합성을 별표 40% 별표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걷기 운동 후에 황태국이나 검은 콩밥 같은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6주 뒤 마침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정말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가지 미래, 여러분의 선택. 자, 우리는 3가지 슈퍼푸드를 배웠습니다.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도 배웠죠. 모든 정보를 다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을 그냥 끄고 내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다른 것을 다 잊으신다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연구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70세 이상 성인에게 심각한 낙상은 평균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렴, 심각한 골다공증, 그리고 깊은 우울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74세 한상민님을 생각해봅니다. 그는 근육을 잃고 약해졌고 계단에서 넘어져 6개월을 병원 신세를 쳤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죠. 손녀딸 결혼식에 가고 싶었는데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 그 기간 동안 그의 근육은 더욱더 빠져나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죠. 이건 그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나이의 또 다른 환자, 김옥수님을 생각합니다. 김옥수님은 저의 간단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황태국을 드시고 검은 콩밥을 드시고 건새우 반찬을 드셨죠. 3개월 뒤 그분은 제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달리고 있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죠? 박사님,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가 할머니, 빨리 와, 하고 소리치면 내가 진짜로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근육량이 단 10%만 늘어도 낙상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2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보행기를 붙잡고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햇살 아래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삶의 차이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단 하나의 간단한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근육 감소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제 환자들의 80%가 이 간단한 음식 변화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시작하셔야죠. 아마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합치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2주 근육 회복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10년은 젊어지게 만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의 2주 근육 회복 계획. 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 계획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 14일 만에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1주차, 회복 및 준비 단계, 소화에 집중, 첫째 주,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좋은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도록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침, 가볍고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아침 단백질로 몸을 채워줍니다. 점심, 검은 콩밥을 드세요. 기억하세요. 쌀 3, 미리 불린 검은 콩 1. 꾸준한 에너지와 필수 항산화 성분을 공급합니다. 저녁, 평소 드시던 너무 짜지 않은 식사에 건새우 볶음 반찬을 작게 곁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5에서 7일만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은 단 일주일 만에 소화력을 2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80세 전국희님이 계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우셨죠. 이 계획을 딱 5일 실천하시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편안하고 밤에 잠을 더 깊이 자요. 2주차, 건설 및 강화 단계, 흡수 극대화, 이제 위장이 준비되었으니 조금만 더 속도를 냅니다. 아침, 황태국을 계속 드셔도 좋고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시면 황태죽, 황태를 쌀이나 오트밀과 함께 끓인 을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검은 콩밥을 계속 드시되 단백질 보충을 위해 검은 콩 두유 한 잔, 검은 콩과 물 또는 우유를 간 것을 추가합니다. 저녁, 건새우를 볶으실 때 참깨를 좀 뿌려보세요. 참깨에는 근육에 필요한 시멘트인 아연이 풍부합니다. 2주 계획은 여러분의 몸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단백질과 미네랄로 가득 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은 근육량을 10% 늘리고 낙상 위험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뒤 여러분은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실 겁니다. 80세 전국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2주 뒤 그분은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젠 친구들이랑 공원도 다시 걸어 다녀요. 그분은 지팡이를 벽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이 계획이 효과가 있는 이유. 1. 간단합니다. 이 메뉴들은 준비하는데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이 재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건강식품들입니다. 3. 친숙합니다.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건새우 반찬을 조금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보세요.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근육이 자유의 열쇠인지, 어떤 나쁜 습관이 근육을 훔쳐가는지, 그리고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라는 세 가지 놀라운 슈퍼푸드가 어떻게 근육을 되찾아 주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디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이를 주면 근육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77세 최영자님이 생각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겨우 걸어 다니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이 없다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계획 아침 황태국, 검은 콩밥, 저녁 건새우을 시작한 뒤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죠. 공원에서 산책해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미소.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 미래를 기억하십시오. 보행기가 있는 어두운 방,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햇살 가득한 공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약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건새우 한 줌을 더해보세요. 내일 아침 5분 만에 끓이는 황태국을 드셔보세요.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쉬울 리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딱 2주만 시도해 보세요. 최영자 님이 증거입니다. 전국희 님이 증거입니다. 이영수 님이 증거입니다. 저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힘든 운동 없이 근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